오늘은 기본 개념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의 방정식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주 많이 들어본 내용인데 수업 중에도 얘기를 들었을 거고요. 실제 학원이나 과외를 이용해서 선행학습을 한 친구들도 원의 방정식은 분명히 익숙한 단어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지만 이 원의 방정식의 공식을 쉽게 이해한다는 거는 그다지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따라서 선생님하고 같이 수업을 듣다 보면은 원의 방정식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중학교 때 원을 그려봤을 거예요. 원을 그릴 때 컴퍼스를 이용해서 아주 날카로운 부분 하나를 여기 탁 찍고 그 다음에 일정한 다리를 벌려서 다리를 벌린 다음에 아마 동그랗게 이렇게 돌려서 그냥 간단한 원 하나를 만들었을 겁니다. 중학교 때. 그거를 이제는 그 컴퍼스를 이용하지 않고 공식이나 점과 좌표 평면을 이용해서 이제 그려볼 건데요. 그리기 앞서서 과연 이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해서 어떤 공식을 이용해서 그릴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 A, B 중학교에서 점 하나, 그러니까 아주 뾰족한 부분을 찍은 요 부분을 A, B라고 두는 거죠. 이 점은 움직이지가 않아요. 왜? 중심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점은 절대 움직이면 안 되죠.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점을 중심이라고 하고요. 일정한 거리만큼 컴퍼스 다리를 벌린 다음에 하나의 점을 또 찍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뱅글을 돌려주면은 하나의 원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때 제일 처음에 찍은 이 점을 x, y라고 두고요. 이 점이 이제 계속 움직이게 되니까 한마디로 x, y가 지나간 이 발자취, 내가 지나온 흔적들을 하나씩 점으로 계속 모함을 찍게 되면은 마치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모아놓은 것 같은 그림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원이라고 하고요. 이 중심하고 요 점을 이용해서 만든 식이 원의 방정식입니다. 그러면 이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하냐? 도구가 필요해요. 도구. 원의 방정식을 만들기 위한 도구는 뭐냐면 바로 공식 두 점 사이에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A라는 점을 A, B라고 하고 B라는 점을 C, D라고 한다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L이라고 할게요. 거리를 L이라고 한다면 L이라고 하는 거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자, 어떻게 공식을 써서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A-C 제곱 앞에 거에다가 뒤에 거를 빼서 제곱을 한 후에 그 다음에 B 빼기 D 전체 제곱, 이게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 되겠죠. 이거를 이용할 겁니다. 그러면 이 중심을 여기 이 점에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요 x, y를 요 b 점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은 중심을 a, b라고 하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요 점을 x, y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반지름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r이라고 하겠습니다. 거리를 r이라고 하면은 r이라고 하는 거는 루트를 씌워서 자 a-x의 제곱 더하기 b-y 제곱이 되는데 근호는 좀 걸리니까 양변에 제곱을 해주면 r 제곱은 a 빼기 x 제곱이긴 하지만 x 빼기 a 제곱과 똑같은 결과값이 나오니까 순서를 바꿔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마찬가지 y 빼기 b 전체 제곱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것을 우리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원의 방정식. 자, 개념 여기까지 하고요. 문제 간단한 거 2개 정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문제가 이렇게 있어요. 두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문제는 중심이 1,-3이고 점 1,2를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강의를 듣기 전에 잠시 정지해 놓고 여러분들이 두 문제를 1분 안에 풀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풀어보셨나요?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중심이 1,-3이죠.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원의 방정식의 공식은 아까 개념편에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우리는 구할 수가 있어요. 원의 방정식이죠. 자, 근데 중심이 1, 빼기 3이라고 했으니까 a 대신에 1이 들어가고 b 대신에 마이너스 3이 들어가서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 빼기에 빼기 3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하기 3 전체 제곱 이퀄 r 제곱이 되겠죠. 부호 조심하세요. 부호. 지금 b 대신에 마이너스 3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빼기는 여기 빼기랑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b에다가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빼기에 빼기 3이기 때문에 부호가 플러스로 바뀝니다. 근데 요 점이 요 방정식이 점 어디를 지나죠? 그쵸? 1,2를 지나고 있죠. 지나간다는 것은 xy 대신에 1과 2를 대입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 2를 대입을 하게 되면 1-1 제곱이고 더하기 2 더하기 3 전체 제곱 해서 요게 r 제곱이 돼요. 그런데 앞에 있는 요 값은 0이 되고 뒤에 있는 것은 5 제곱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반지름은 5가 나오네요. 반지름이니까 절대 음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지름이 5.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은 몇 번이 될까요? 요거예요, 요거예요. 2번이죠. 반지름은 5지만 원의 식대로 하다 보면은 여기에 r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25가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됩니다. 자,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점이 3개가 주어져 있어요. 점 3개를 지나는 원의 넓이를 구하는 건데, 자, 원의 넓이가 어떻게 되죠? 용기 있게 얘기를 해봅니다. 원의 넓이. 자, S라고 합니다. 그렇죠. 파이 r 제곱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지름만 알게 되면 이 문제를 충분히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반지름을 알면은 충분히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반지름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용기 내서 겁먹지 말고 같이 선생님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우리가 배운 것은 원의 방정식의 요런 모양이었는데 요 식은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표준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 말고 다른 원의 방정식의 형태가 있는데 바로 일반형이라는 형태예요. 복잡하기 시작하죠. 일반형입니다. 훨씬 더 간단한 내용이에요. 어떤 게 있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플러스 c라는 요런 모양을 우리는 원의 방정식의 일반적인 형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외우고 있어야 되죠. 외우고 있어야 돼요. 왜 외우고 있어야 되냐? 점 3개를 대입을 해서 구할 수 있는 그나마 가장 빨리 풀 수 있는 식이 바로 요 일반형이에요. 자, 그러면 얼마나 빨리 풀 수 있는지 일반형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0,0을 대입할게요. 0,0을 대입하면은 0,0,0,0 되면서 c가 바로 0이라는 값이 한 방에 나오게 되네요. 네, 한 번에 나왔습니다. 따라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가 0 이렇게 되겠죠. 문자가 하나가 줄었어요. 훨씬 편해졌죠. 자, 그 다음에 2,1을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2,1. 자, 2,1을 대입하게 되면은 4 더하기 1 더하기 2a 더하기 b 이렇게 되면서는 0. 정리해주면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5. 자, 1번식이라고 하겠습니다. 1번식.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를 대입을 할게요. 자, 다 왔어요, 여러분들. 다 왔어요. 마이너스 1,2를 대입하게 되면은 1 더하기 4 마이너스 a 더하기 2b는 0 이렇게 되면서 간단하게 하면은 a 마이너스 2b가 5가 되면서 2번식이 되네요. 자, 그럼 이 둘을 가지고 우리가 a, b를 구해야 돼요. 이런 모양 어디서 봤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중학교 2학년 때 연립방정식에서 이 모습을 보았죠. 자, 연립방정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방법 2개 중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가감법하고 대입법이 있습니다. 가감법이라는 방법을 쓸게요.
가감법은 계수 하나를 맞춰줘야 됩니다. 선생님은 2번 식에다가 2를 곱해서 A의 개수를 맞춰볼게요. 그러면 2A 빼기 4B는 10이 되고요. 다시 2번 프라임이라고 해서 1번 식하고 연립을 시켜볼게요. 자, 그럼 두 개씩을 어떻게 해요? 자, 하나, 둘, 셋. 그렇죠. 빼주죠. 빼주면 2A가 없어지고 5B가 되면서 마이너스 15. 따라서 B가 빼기 3이 됩니다. 자, 그럼 B가 빼기 3이 나왔으니까 1번식에다가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1번식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은 2A 마이너스 3은 빼기 5가 되고요. 2A는 마이너스 2가 돼서 A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러면 A, B, C 다 구했네요. A, B, C 다 구했으니까 저기 원래 있던 일반식에다가 전부 대입을 해보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3y는 0 이렇게 되겠죠. C는 아까 0이었으니까. 자, 그러면 이 식에서 어떻게 반지름을 구하느냐? 반지름 구하는 식, 원의 방정식 표준형에서 나와있죠. 이렇게 표준형으로 고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표준형으로 고치기 위해서 옆 칸을 살짝 넘어가 볼게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빼기 x 빼기 3y는 0을 표준형으로 고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눈치 빠른 친구들은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서 반지름을 구할 수 있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완전 제곱식 고치기 위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전 제곱식 고치려면 1차 항의 개수의 절반은 곱하기 2분의 1이에요. 얼마죠? 마이너스 2분의 1을 가지고 그 절반의 제곱을 더해주고 빼주는 겁니다. 즉 4분의 1과 빼기 4분의 1을 동시에 해주는 거죠. 마찬가지 여기서도 1차 항의 개수 빼기 3의 절반 곱하기 2분의 1의 제곱을 더해주고 빼준다 라고 해주면 더하기 4분의 9 빼기 4분의 9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것은 완전 제곱식을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만 묶어주고 나머지 마이너스 4분의 1하고 4분의 9는 우항으로 넘겨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파란색은 x-2분의 1 전체 제곱이 되고요. 여기 밑줄은 y-2분의 3의 전체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4분의 1하고 마이너스 4분의 9는 계산해주면 빼기 4분의 10이겠죠. 넘어가면 4분의 10이 돼서 요 4분의 10이 r제곱이 되는 거예요. 자, r제곱이 되니까 원의 넓이에서 s는 파이 r제곱에서 r제곱이 해결이 됐네요. 여기 있잖아. 4분의 10으로 4분의 10으로 해결을 했으니까 반지름의 제곱은 4분의 10 따라서 파이 곱하기 4분의 10 정답은 4분의 10파이. 자, 4분의 10 약분해주면 2분의 5파이가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요. 강의를 보면 좀 더 많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복습하는데 아주 충분할 거라고 선생님이 생각하니까 자, 다음 시간에 새로운 개념으로 여러분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